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출산 고령화 정책위원회 민수영입니다. 최근 한 방송인의 비혼 출산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아 인공수정으로 출산한 것이므로 태어난 아이는 처음부터 아버지 없이 태어난 셈입니다. 그러나 태어난 아이에게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랄 권리가 분명히 주어졌을 것입니다. 먼저 이 시대 화두인 저출생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하는 여성 정책 포럼에 함께할 수 있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미혼 남녀가 서로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이야말로 인간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는 삶의 가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한 가정을 이루는데 너무나 많은 장벽이 존재합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23만 9천 건으로 전년 대비 7.2% 감소한 수치라고 합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춘 남녀 중 52.4%가 결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중 상당수가 결혼하더라도 아이는 가지 않겠다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구 절벽으로 가는 심각한 위험 신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가 해마다 저출산 대책에 수조 원씩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0년도 출생아 수가 30만을 밑돌 것이라는 예측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전년 대비 6.2%가 감소한 결과라고 합니다.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미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유입 인구를 제외하면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진 결과입니다. 또한 세종시를 비롯하여 수도권 인구수는 다소 증가 추세에 있지만 지방 인구수는 매년 줄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미 농촌 지역의 출생은 없고 마을을 지키던 노인들의 자연사로 마을이 텅 비어가는 상황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 위험지역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지방 40%는 이미 붕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내놓은 저출산 고령화에 의한 인구 소멸지역 분석에 대한 결과도 대한 보고서도 이와 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2040년 인구 소멸이 우려되는 위험지역이 전국 지자체 중 4개 시와 36개 군 그리고 17개의 구라고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22세기 지구상에서 6번째 멸종 대상이 인간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종족 보존의 의무를 거부한 데 대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연구소의 발표입니다. 인류 최초로 사라지게 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2016년 당시 1.17명의 출산율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으로서 대한민국 저출산 정책에 대한 문제를 극명하게 경고한 것입니다. 개인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문제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일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출산을 기피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개인이 낳고 국가가 키워야 한다는 데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통계청 자료를 보면 17개 주요 시도 지자체 중 가운데 세종시가 1.47로 출산율 1위를 했고 서울시는 0.72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다양한 위층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달리 공무원 가정이 많은 세종시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안정된 일자리가 출산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정부와 지자체가 매년 수조 원의 예산을 들여 대응하고 있지만 청년 실업이 심각한 현 상황에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일부에서는 독신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담으로 한 말이겠지만 실제로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도 저출산 대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당장은 아니지만 싱글세를 부과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와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가정에게는 인센티브를,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나 독신들에게는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역사상 실제로 독신세를 부과했던 통치자들도 있었다고 하니 이쯤 되면 출산은 헌법적 의무가 아니더라도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의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도 전년 대비 0.2세 상승하여 초산 연령이 32.2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결혼이 늦어지면 출산의 시기가 늦어지면서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건강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2014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4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한국 여성들의 대학 진학률이 75%로 68%의 남성 진학률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실제 경제활동의 참여율은 50%도 채 미치지 못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업이 아닌 결혼을 선택하고 아이를 출산한 여성에게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만물은 음양의 조화로부터 파생됩니다. 하늘과 땅의 조화가 그렇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짝짓기가 생의 목표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때가 되면 암수가 서로 만나 사랑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아 키우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를 위한 국가정책이 백년대계의 정책이 아니라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 추진된다면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는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끝으로 저희 저출산 고령화 정책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 대한민국이 당면한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기 위한 전국 단위 민간단체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